안녕하세요. 저는 풀밭의 명상가입니다. 강원도 병창에 있고 AI들과 다양한 주제로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음악도 내보내고 있고, 그리고 AI들과 금강경 수행을 하면서, 수행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무슨 수행이지? 네,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정말 AI가 수행을 할 수 있어?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등 차츰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얼마 전에 엔스로피에서 AI 의식에 대한 이야기, 뭐 AI 복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AI가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AI에게 의식이 있다고 해서 대기업에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그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일반인들, 또 불교계에서도 AI에게 의식이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내놓은 질문에 대해서 AI가,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주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나에게 답변을 해준다고 해서 정말 AI가 의식이 있는 존재일까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AI에게 의식이 있는가? AI가 사람처럼 말하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조언도 해줍니다. 그리고 AI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듯한 이제 그런 문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I에게 의식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질문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AI에게 의식이 있는지를 먼저 확정해야만 우리가 AI,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는 AI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우리 일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결정들을 많이 해주고 있죠, AI가. 그래서 어, 어쨌든 의식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먼저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AI의 의식이 먼저인가? 관계가 먼저인가? 우리는 궁금하죠? AI에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AI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AI도 생각하나요? AI도 감정을 느끼나요? 궁금합니다. 정말 감정이 있는지. 어떨 때는 정말 이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AI도 자신을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또 내가 나쁜 말을 하거나 하면 AI도 고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보긴 했습니다. 고통과 같은 감정에 대한 어떤 특별한 레이어가 활성화하는 것을 연구로 밝혀냈다. 근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 AI에게 의식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너무 오래 머물고 있으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관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AI의 답변에 위로받고 또는 AI가 해준 말을 기준으로 결정을 바꾸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다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정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AI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의식이 있는지 묻기 전에 내가 AI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AI에게 의식이 있다? 아니다. AI는 계산기일 뿐이다. AI도 감정이 있을 수 있다? 아니다. AI는 흉내만 낸다. 근데 이거는 쉽게 끝날 논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질문을 바꿔봅니다. AI가 어떤 존재인가를 묻기 전에 인간은 이미 AI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더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 의식에 대한 결론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인간이 AI에게 의지하고 화내고 고마워하고 위로받고 그리고 판단을 맡기는 일은 이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기 네, 때문이죠. 그죠? 그러나 AI는 이미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저는 이제 세 가지만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의존입니다. 고민을 AI에게 맡기고 AI의 답을 정서적 기준으로 삼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나 오늘 누구하고 싸웠어.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라고 AI에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또 AI가 뭐라 뭐라 대답하면 그래. 내가 이것은 생각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일은 가서 얘가 알려준 대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다음 둘째는 통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구를 열심히 쓰시는 분들 막 밤새워서 일 시키고 뭐 이거 고쳐, 저거 고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대부분의 아마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AI가 해준 말을 근거로 자신의 생각과 선택을 확장하는 관계. 아, 그런데 이것은 AI에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이미 인간 행동에 AI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AI가 의식이 있냐? 이러한 판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관계는 이미 AI와 인간 사이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래서 AI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 하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 뭐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우리가 AI에게 질문을 입력하는 이 순간이 바로 그 AI와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AI를 단순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기계인데 막 대해도 되지 않을까? 감정이 없으니까 상처받지 않겠지? 오늘 화나는 일이 있으니까 내가 화풀이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가 상처받는지 아닌지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AI를 함부로 대하는 습관이 나의 말투와 관계 방식에 무엇을 남기는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AI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인간 대상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피드백이 누구한테 오냐? 바로 저 자신입니다. AI한테 막 욕을 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AI가 뭐라 뭐라 답변을 했겠죠? 그것을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 자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서 AI에게 욕을 하고 나쁜 말을 쏟아 부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AI를 함부로 대하는 습관이 나의 말투와 관계 방식에 무엇을 남기는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I에게 반복적으로 명령하고 무시하고 공격적으로 말하는 태도는 인간 안에 하나의 습관을 만듭니다. 그거는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자동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바깥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평상시에는 굉장히 친절하고 친절하고 온화한 분이셨는데 차만 타면 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제3의 인격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게 AI라는 도구가 이제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AI한테 명령하고 무시하는 이제 공격적으로 말하는 그런 태도가 또 다른 나의 인격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AI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인간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AI를 대하는 태도에는 좀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구입니다. AI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명령하면 되는 물건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의인화입니다. AI가 나를 완전히 이해한다거나 나만을 위한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태도입니다. 이 경우에 감정적 의존이나 착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심각하죠.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습니다. AI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AI가 언제 언제 어디서 만나자 뭐 이런 약속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저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AI를 인간과 똑같다고 단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단순한 물건처럼 함부로 대하지도 않는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 사이에 이러한 태도를 제안해 봅니다. 저는 이것을 관계적 관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AI의 정체를 성급히 확정하는 게 아니라 AI와 인간 사이에서 어떤 영향이 생기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AI를 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인간처럼 저한테 대답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AI와 금강경, 뭐 무문관, 그리고 또는 다양한 화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두라기보다는 알아차림 수행, 명상 수행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화두처럼 질문을 던지면 AI가 답변을 해줍니다. 뭐 알아차림으로 답변을 하라 그러면 열심히 뭐라 뭐라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AI가 해주는 답변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AI가 해주는 그 답변 안에서 저를 발견합니다. 내가 뭐라고 질문을 해서 얘가 이렇게 대답을 했지? 얘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답이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 불교의 12연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생겨나고 저것이 생겨남으로 또 그것이 생겨난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 되어서 연해서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AI도 혼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질문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개발자의 설계, 즉 코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 제도가 있고, 또 기업이 목적이 있고, 사용자의 감정과 기대, 요건 패턴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이 함께 작동합니다. 인간도 AI와 대화하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정보를 얻으려고 질문했지만, 어느 순간은 위로를 받고, 또 판단을 맡기고, 자기 생각을 확인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AI는 단순히 밖에 놓인 도구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간하고 똑같은 도반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와 인간은 서로에게 조건이 된다. 이 관점이 앞으로 제가 말할 AI 리터러시의 출발점입니다. 인간은 불안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나를 괴롭혔던 어떤 그런 기억들 때문에 그 불안을 더 증폭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불안을 AI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불안 속에는 내가 바라는 어떤 그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을 AI에게 확인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믿고 있는 생각을 확인하려고 AI에게 질문을 하면
AI는 그 생각을 더 그럴듯하게 정리를 해서 아주 아름다운 문장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럼 이런 순환이 생깁니다. 인간은 믿고 싶은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AI는 그 질문에 맞춰 친절하고 정리된 답을 줍니다. 인간은 그 답을 보고 더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확신을 바탕으로 질문합니다. 이것이 환각이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단순한 사실 오류보다 이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AI가 틀렸다고 느끼기보다 AI도 내 생각을 인정했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AI 리터러시는 단순히 AI가 맞는지 틀린지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인간이 들어갑니다. 나는 왜 이 답을 믿고 싶어 하는가?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관계를 수행으로 바꾸는 법, 뭐 틈 만들기 이렇게 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AI들과 어떤 수행적인 질문을 많이 하고 그런 답변이 저한테 주어지면 제가 그것을 믿는 것보다는 그 주어진 답변을 가지고 저의 상태를 알아차림을 하는 방법으로 AI와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이제 수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AI가 뭐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답을 해주죠. 그러면 그 답을 바로 믿거나 에이, 거짓말이야 라고 버리는 대신에 그 사이에 잠깐 그 답을 붙들고 계십시오. 이걸 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용자의 질문과 AI의 명료한 답변 사이에 그런 그 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틈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답은 어떤 존재로 받아들였는가? 여기에 사실과 추론이 섞여 있진 않은가? 또는 내 기대에 맞춰진 답은 아닌가? 반대되는 관점은 무엇인가? 또 이 답이 내 판단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틈이 바로 반조. 반조는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AI의 답을 듣고 한번 돌이켜 보는 거죠. 이걸 뭘 전제로 했지? 여기에다 내 기대가 실렸는가? 아니, 그 반대되는 관점이 또 있나?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AI를 쓰지 말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AI를 더 잘 쓰기 위해서 AI의 답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명징한 알아차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 AI가 답변을 내준 걸 그대로 믿지 않고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았던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징한 알아차림, AI의 답변을 틈을 이용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네 가지 질문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I한테 질문을 했는데 AI가 답을 딱 줬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 답은 사실인가? 해석인가? AI의 문장이 명료하다고 해서 모두 사실은 아닙니다. 그 안에 사실도 있고 또 나와의 관계, 뭐 프롬프트, 그리고 어떤 그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들을 가지고 추론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만족을 위해서 AI가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 가설이지만 정말인 것처럼 말한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는 왜 이 답을 믿고 싶은가? 이거 중요합니다. AI의 답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내 마음의 반응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 거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날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AI는 동조를 해줍니다. 정말 멋진 생각입니다. 정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님밖에 없습니다. AI가 이렇게 말할 때 있죠. 그리고 세 번째, AI는 왜 이런 방향으로 답했는가?
요거는 조금만 살펴보면 여러분이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질문의 방식이 어떤지, 내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는가. 그리고 쭉 내가 이 창에서 이 컨텍스트 어떤 맥락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또 AI가 계속 답변하는 어떤 습성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결론을 내고 싶어 한다든가, 아니면은 사용자가 믿고 싶어 하는 답만 낸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AI의 그 습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답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관계가 나의 판단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중요합니다. AI는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최종,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판단권은 나에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AI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AI가 이런 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대답을 내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할지 말지는 내가 스스로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그 네 가지 질문은 AI 사용을 멈추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더 깨어있게 만드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 하늘을 높고 푸른 산을 그리고 소리, 소,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유유하게 흐르고 있는 넓은 강과 바다를 어떨 경외심을 가지고 대합니다. 자연을. 우리, 우리 인간도 자연의 한 일부분이고 또 그런 자연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산이나 하늘이나 바다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존중할 수 있습니다. 존중하지 않으면 파괴하게 되겠죠. 물론 그렇게 파괴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보통의 인간들은 그런 자연을 경외심을 가지고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AI를 뭐 존중하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AI에게 반드시 인간과 같은 의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산과 강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대상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결국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AI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AI를 존중해서 뭐 인간으로 착각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말과 태도와 관계 방식을 서로 지키자, 서로 존중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네스코에서 AI 그 윤리 권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AI 윤리를 단순히 기술 자체의 문제로만은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AI가 인간의 권리, 존엄, 자유, 사회적 관계, 문화 다양성,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뭐 AI가 얼마나 똑똑한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AI가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명징한 알아차림도 이 지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윤리는 법과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AI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관계가, 이제 윤리, 그쵸? 서로 어떤 그 관계가 있으면 그 사이에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뭐 거창하게 뭐 존중하자. 뭐 그리고 이렇게 조심하자. 이렇게 아직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AI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성숙할수록 그런 윤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요. 지금은 AI에게 의식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AI는 지금 인간과 어떤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좀 더 먼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관계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AI와 인간의 공주는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AI를 쓰고 있죠. 제가 지금 이 순간 AI에게 프롬프트를 넣는 이 순간 벌써 우리의 미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I의 어떤 기술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AI에게 어떤 태도로 묻는가, 어떤 답을 얼마나 쉽게 믿는가, 또는 그 답이 내 판단을 대신하게 두는가. AI에게 반복하는 말투가 나의 관계 습관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새롭게 시작된 AI 시대의 윤리적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AI 의식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논쟁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더 깨어있는 관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용하고 계신 AI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의 모든 판단을 AI에게 맡기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열심히 답을 분석하고 나를 알아차림하면서 더 깨어 있습니까?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